인천의 한 빌라. 3층 창밖으로 한 남성이 보입니다. 이 집에 사는 60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A씨와 돈 문제로 갈등하다 앙심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한때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설득이 계속 이어졌고 피의자는 5시간여 만에 순순히 집을 나와 체포됐습니다. 약간 좀 술이 좀 취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피의자가 경찰과 대치했던 집입니다. 다행히 인지를 잡거나 자해하진 않아서 추가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낮 12시 42분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로 살인을 예고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누가 하나 죽이고 싶은데 지금 망치도 들고 있는데.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즉각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추정되는 그 가족 및 그 차량 번호 여부 확인 바랍니다. 112 상황실은 남성의 동선을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위치 조회한다. 신삼호교 가운사거리 북부순환로로 이동하는. 그쪽만 내려가 보세요. GPS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한 정비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직원에게 둔기를 빼앗긴 남성은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먹은 상태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왼쪽 팔에 피의자 팔 부분에 피가 좀... 경찰은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병실 복도에서 달려오면서 급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의료진들도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 급기야는 저렇게 링거 지지대를 양손에 든 간호사들이 한 병실로 달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일단 뭔지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은 느껴져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긴박한 상황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던 건데요. 세상에. 네, 그래서 간호사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가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병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병실 안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잘 통하지 않죠. 일단 뭐 다짜고짜 드라이버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악을 쓰면서 전혀 통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에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뒤로 좀 물러나세요. 줄게요. 뒤로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줄게요. 줄라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뒤로 좀 물러나세요. 문을 열었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 의료진 좀 들어오세요, 의료진. 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테이저건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분들이 딱 판단을 해보니까 난동을 부리는 저 사람도 환자예요. 테이저건 쐈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사고나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저렇게 진압 작전을 잘 짜시고 지금 장면을 잘 보시면 방패로 이렇게 밀어떨어져서 진압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찰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저 남성이 20분간 흉기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예, 경찰은 이 해당 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불만이었길래 지금 병원에서 흉기 난동 벌인 거예요? 일단 본인의 간병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불만이 좀 있었고 이제 자기 보면 병실에 보면 링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링거 높이가 낮다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이 링거 높이를 조절하려면 드라이버를 필요하다고 드라이버를 달라 그랬는데 갖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사물함 드라이버를 찾겠다고 뒤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간병인이 뭐라고 하겠죠. 네. 다른 사람 물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간병인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저렇게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 아까 저 병실 안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고령의 환자와 치매 환자들이 있었는데 일단 의료진 입장에서 저 사람이 밖으로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문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고 경찰을 부른 건 굉장히 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가슴 울음켜진 채 지하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던 여성이 땅에 주저앉습니다. 한 시민은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다른 시민은 수건을 건네며 해당 여성을 부축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고척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슴 부위를 찔린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살려달라고 해도 막 피를 흘리는 거야. 피를 가슴에 맞았거든. 그래서 이제 수건을 갖다가 119 올 때까지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 점점 심해지는 거야.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해 현장을 수습하는 사이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숨어있던 A씨는 5시간 만에 경찰의 덜미가 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 저 연두색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식당 밖으로 걸어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저 남성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이 모습을 본 주변 시민들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네. 이내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시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위협하듯이 들어 올리기도 하고 한 상인에게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흉기를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CCTV로 보기만 해도 지금 흉기를 든 채 보세요.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막 활보를 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위협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곳에 계신 시민분들이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신고를 했나 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 역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의 상황은 어땠는지 영상으로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급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남성은요 여전히 저렇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시장 안을 배회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남성을 발견한 경찰 뒤에서 빠르게 달려와서 3단봉으로 흉기 있는 손을 내리칩니다. 아하. 흉기가 떨어졌고요. 네. 다른 경찰관이 저렇게 순식간에 몸을 던져서 남성을 제압합니다. 네. 이 남성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흉기 난동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에서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요. 그 흉기 길이가요. 무려 39cm나 됐다고 합니다. 그걸 단순히 들고 있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그렇죠. 시민을 향해서 들고 흔들고 위협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부렸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관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뒤에서 다가가서 손을 내리쳐가지고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바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흉측한 물건을 다니고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 저 남성 대체 저런 짓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쫓겨나올 당시에 이 식당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 흉기를 들고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 누범 기간이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를 일컫습니다. 이 기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정한 형의 2배를 가중해 처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 이 남성을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도 경찰에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23일 오후 6시 51분께 제주 한림읍의 한 집에
한 60대 남성이 강도가 들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집에 강도가 들었다. 누가 봐도 지금 긴박한 순간, 누가 도와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이제 출동을 했고 굉장히 긴박한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신고지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순간인데요?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경찰이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네.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경찰들을 맞이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집어들고 저렇게 휘두릅니다. 어머머. 그래서 놀란 경찰이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 아니에요? 어머. 근데 재빠르게 몸을 피하고 이 남성을 넘어뜨려서 제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면 저 남성이 바로 저 집에 침입했다던 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황은 양나래 변호사님, 경찰에게 느닷없이 흉기를 들고 공격했다? 저 사람이 누가 더 강도 아닐까 생각되는데 누굽니까 저 사람? 네, 너무너무 당혹스럽게도 그 사람은 바로 신고를 했던 당사자인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머. 이 남성은요, 장난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허위 신고에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찰을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네, 경찰관들 너무나 당혹스러웠는데요. 다행히도 신속하게 제압해서요.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거나 또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저 경찰관분의 가족들은요. 진짜 밤잠 못 주무실 거예요. 왜냐면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거짓 신고했다. 그런데 타일렀는데 갑자기 흉기를 들고. 근데 박성배 변호사 지금 영상을 보면요. 흉기를 그냥 든 채 무슨 위협감만 주는 수준이 아니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에게.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그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상황 경찰이 처음부터 허위 신고를 한 이 남성을 잡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10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이른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악질적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도 2시간 넘게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 추적을 해달라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는데 당시에 이 남성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112로 장난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하. 그리고 경찰 이 사건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가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합니다. 가해 남성은 앞으로 넘어지고 다시 뛰어가더니 또 다른 남성을 습격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가 봤더니 다리로 때리고 치고 미친 듯이 도망가고 저기서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서 범행을 한 거지. 이곳에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이 골목을 따라 약 200m를 움직이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흉기 난동은 신림역 4번 출구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범행 약 10분 뒤 A씨는 인근 건물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4명 중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30대 남성 1명도 현재 위독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었고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도 14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